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 핀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숑군TV 숑군입니다. 어제 오늘 헤드라인을 장식한 탑 뉴스는 바로 이거죠. 서민대출의 간판 상품이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축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내 집 마련 대표 상품인 디딤돌, 이것의 한도가 줄었다는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80% 대출을 받을 것을 보고 저번 주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한도 70%에 반공제 면제도 안 된다니 계약금 날릴판입니다. 이렇게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인가요? 라는 인터넷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자, 어떤 뉴스 때문에 그러냐면 SBS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틀 전에 10월 15일이죠. 디딤돌 한도 축소. KB은행이 10월 14일부터 주택 도시기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은행이 영업 전에 내린 공문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국민은행 본점에서 일선 창구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는 내용인데요. 디딤돌 대출 취급 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죠. 국민은행만 이런 것이 아니라 디딤돌을 취급할 수 있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21일부터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인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대출 수요자분들이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우리은행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시중은행들이 한도 축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 축소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어요. 디딤돌 대출을 내 집 마련 간판 대출입니다. 1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는 국민 대표 상품인데, 이런 중요한 제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잔금 대출이 빵꾸 난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 보면은 LTV가 80에서 70%로 줄었는데 반공제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총 대출 금액이 20%가 준다는 거예요. 3억 계획했던 사람은 6천이 줄고 4억 계획했던 사람은 8천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서 구해?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사전 공지도 없이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일선 창구에 뿌려졌고 실질적으로 현재 녹화하고 있는 10월 18일 날 금요일도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사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반공제 면제가 취급 제한되고 조건부 대출 후치 담보도 제한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봤던 개념이 나옵니다. 반공제, 방을 공제한다, 방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해당이 되는데, 주담대 받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해야 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고 대출해 주는 것. 내용이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실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언제까지나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채무자인 내가, 대출받은 내가 거기 세를 주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그 집에 대출이 있건 없건 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해줘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반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은 반공제를 5,500을 하고, 과밀 억제 권역은 4,800, 광역시 2,800, 기타 지방은 2,300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주택을 5억짜리를 삽니다. 그러면 80%를 대출을 받으면 나는 4억이 대출이 아니라 원래는 5,500을 빼주고 3억 4,500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공제 보험을 가입하면 여기에 플러스 5,500을 해줘서 4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지금 LTV도 줄었는데 반공제 보험 때문에 5,500도 차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울 아파트가 5억에 생애 최초면 80% 4억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LTV도 1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70%에다가 반공제도 빼니까 서울 아파트니까 최종 대출 한도가 2억 9,500, 1억 500이 주는 겁니다. 이 집값의 거의 20%잖아요. 그러니까 LTV는 10을 줄였지만 반공제를 하기 때문에 20%가 주는 거라고. 이거를 사전에 고지도 예정도 없이 주택 도시기금이나 공사, 국토부 가면 공지사항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내 집 마련 커뮤니티 플랫폼,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위주로 그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지금 대책위가 소집이 되고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관련자들,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도시기금에 민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 공지도 없이, 사전에 공지했지만
있지만 너무나 촉박한 거죠. 이게 처음 나온 게 수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한한다? 그럼 수목금 3일 동안 이걸 대출을 어떻게 신청하냐고. 너무나 어이없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디딤돌 한도가 축소된 거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민원은 민원대로 대응을 하고 우리는 잔금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디딤돌 한도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겁니다. 잔금 대출이 부족한 만큼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에 보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5억짜리를 구입하시고 연소득으로 부부 합산이 6천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앞서서 계산을 해드렸듯이 디딤돌 대출은 1억 5백이 줄어들어서 2억 9천5백이 나오는데 연소득이 6천씩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보는 겁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연소득 6천 기준으로 신용대출을 최대 1억까지 한번 잡아봤는데요. 1억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용대출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거지.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안 되면 추가로 가능하다. 지금 두 분 연소득 합산이 6천이니까 여기에 연봉의 보통 1.2배 정도까지는 해주거든요. 그러면 두 분 합쳐서 7천까지는 모아지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디딤돌 대출은 은행 규제와 다르게 DTI만 봅니다. DTI만. 그래서 DTI 60% 이내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 이렇게 받고도 신용대출을 받아도 DTI 60% 이내 들어와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신용대출 1억을 받으면 DTI가 43%야. 다 안 채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먼저 받고 디딤돌도 받는 이 계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딤돌이 1억이 줄었지만 어느 정도 6천 신용대출을 받아서 메꿀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정책 모기지는 디딤돌과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 보금자리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 보금자리로는 방공제라든가 LTV 차감이 없어요. 사전 공지가 없어요. 현재는 가능해요. 그래서 디딤돌 하시는 분들이 보금자리로 선행하는 거야. 우리가 디딤돌을 왜 하냐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디딤돌과 보금자리를 비교해보니까 디딤돌은 3.3%, 보금자리는 3.95%가 됩니다. 물론 디딤돌의 이자가 2% 중반도 있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나 30년 기준으로 같은 소득일 때는 3.3%더라고요. 보금자리론이 금리는 높지만 일단 한도 차감이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30년 기준 3.95, 40년 기준 전기간 고정 4.0%. 그런데 보금자리론의 장점이 여기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매월 상환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담대 우리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3억을 받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은 디딤돌은 3.3%지만 여러분 30년 상환이어서 대출 금액이 매월 상환하는 원금 이자가 131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금자리는 이자는 더 높지만 상환 기간이 40년이기 때문에 금액이 125만 원으로 더 낮아요. 6만 원이 더 낮다. 6만 원이. 그래서 여러분 보금자리로는 금리는 높지만 상환 기간이 길고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일단 급하신 분들은 보금자리론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대출은 오랫동안 나눠서 갚을수록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돈에 내 대출 원금의 가치가 녹아요. 3억을 30년 또는 40년 동안 상환하는 거잖아.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녹는 걸 감안하면 이 3억이 20년 뒤에도 3억일까? 30년 뒤에도 3억일까? 그렇진 않다고 여러분. 돈이 녹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길게 나눠 갚는 게 유리한데 나눠 갚을수록 상환 금액이 적어져서 매월 현금 흐름이 더 낫다는 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30년, 40년 동안 살 거예요. 대부분 중간에 이사 간다고. 대한민국 평균 주담대 사용 기간이 6년에서 7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년 거기에 살다가 대출 갖고 전세 주거나 이사 간다는 거야. 그래서 디딤돌이 이자가 낮은 건 명확하나 급하신 분들은 보금자리로 진행해서 매월 상환 금액을 낮출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치담보 불가하다는 상황이 생겼는데 후치담보는 뭐냐면 우리가 신축으로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내가 잔금하면서 내 집으로 명의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는 행정 절차상 등기가 나중에 나요. 그래서 그거를 후치로 근저당을
나중에 후치에 설정한다 그래서 후치담보인데, 이 드림돌도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걸 불가야.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드림돌 불가해. 입주 잔금 아파트 비상이나 일단은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 상품으로 잔금을 먼저 하시고요. 후치에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리가 낮은 드림돌로 대환하는 거지. 드림돌 대출이 재개가 되면, 내년이 되면 아직 드림돌 대출이 한도 감축된 게 다시 재개된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일단은 잔금이 급하니까 대출이 한도가 안 깎이는 다른 대출로 막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는 드림돌로 다시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환한다라는 시뮬레이션으로 일단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드림돌 대출로 빵꾸가 났다. 첫 번째, 그러면 추가 신용대출을 알아본다. 왜냐면 DTI만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일단은 보금자리론으로 진행을 한다. 보금자리론은 한도 차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40년 상환을 이용하면은 월 상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새 아파트 입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은행 상품이나 보금자리로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드림돌로 즉시 대환을 한다. 이렇게 좀 대안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책목이지. 드림돌과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 대출이 올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정책목이지 DSR을 봐야 된다. 지금 DTI만 보기 때문에 소득 대비 적정한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과한 대출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사를 보니까 정책 대출을 올해만큼 공급을 하지만 DSR을 확대 적용해서 소득 대비 적절하게 나가게끔 제어 장치는 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대출 시장이 되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서 내년에 풀어진다, 아니다, 내년 1분기, 2분기, 상반기까지는 쪼여질 거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잔금 앞두신 드림돌 계약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